지난주 동네 찜질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사건 하나가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73살의 박영희 할머니가 목욕탕에 들어간 지 4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다들 어지러워 쓰러지셨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주머니들이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특별하고 지극히 은밀한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칠순 노인이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마침 지나가던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져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 할머니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78배 김순덕 할머니와 69배 이정자 할머니 역시 목욕탕에서 혼자 수십 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찜질방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모른 척했지. 그분들 눈빛을 보면 알거든. 그게 그분들한테 부족한 거고 찾고 있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혹시 나이 든 여성은 더 이상 욕구도 친밀감에 대한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만약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쩌면 당신은 여성의 마음속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20년,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정작 아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만 아는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의 해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내 옆의 여자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한 번이라도 자문해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유도 모른 채 결혼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는 60대 이상 남성에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누구나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난 30년간 수많은 여성분들을 상담하며 들은 이야기 중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의 욕구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40대 이후에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73%가 여전히 성적인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대의 68%, 70대의 52%가 여전히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와 상담했던 65세 이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부부였죠. 남편은 5년 전부터 그녀에게 완전히 흥미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님은 한 달에 10번 이상 그런 욕구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나이 들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는데 저만 유독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정숙님은 결국 인터넷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발견했고 그제야 이것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성과학연구학회가 50대 이상 여성 5가 경력 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8%가 여전히 그러한 욕구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중 83%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남성들은 상상도 못할 기발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보편적인 방법은 목욕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박영희 할머니처럼 말이죠. 샤워기의 수압을 조절해 특별한 자극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무려 45%의 여성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유독 목욕을 오래 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죠. 인천에 사시는 71세 송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욕 가는 걸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집에서는 왠지 눈치 보이는데 목욕탕에서는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마음 편히 할 수 있거든.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젠 일주일에 3번은 가요. 송미자님은 처음엔 그저 씻으러 목욕탕에 갔다가 우연히 이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몸을 씻던 중 우연히 물줄기가 닿았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혼자 있을 때 다시 시도해보니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67세 최영란님은 아예 집에 샤워기 헤드를 바꿨다고 합니다. 수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샤워기가 고장나서 바꾼 줄 알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독서를 통한 것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로맨스 소설 코너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한 책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약 38%의 여성이 이런 책을 읽으며 상상력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자님은 한 달에 15, 총영원짜리 로맨스 소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책 한 권 읽고 나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밤에 혼자 읽을 때 느낌이 아주 실감나죠. 최영자님은 처음엔 도서관에서 빌려보다가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구매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리려니 창피해서 전자책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언제든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니 훨씬 편하다고 하셨죠. 광주에 사시는 64세 박선희 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서점 주인이 저만 보면 새로 나온 로맨스 소설을 추천해줘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이젠 당당하게 사요. 나만 이런 책 읽는 거 아니더라고. 세 번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상이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들도 시청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전체의 약 27%가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63세 김혜숙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민망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남자들이 보는 거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성 전용 콘텐츠가 따로 있어요. 스토리도 있고 감성적인 부분도 많아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김혜숙님은 처음 인터넷 광고를 우연히 보고 호기심에 클릭했다가 이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죠. 근데 보다 보니 자극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애틋하는 사랑 이야기도 많고 여성의 감정을 잘 표현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전에 사시는 59세 이영희 님은 요즘은 여성 전용 사이트도 많아요. 남자들이 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더 낭만적이고 감성적이라 제 취향에 맞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바로 자신의 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의 55% 이상이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59세 박순희 님은 결혼 후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원하는 걸 왜 억눌러야 하나 싶더라고요. 박순희 님은 먼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용기를 내어 시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에서 건강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울산에 사시는 62세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이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내가 이상한가 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점점 늘어나는 방법. 바로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약 18%가 이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1세 이영란님은 처음 주문할 때 정말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 못하지만 이제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영란님은 처음에 친구의 추천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비밀스럽게 추천해줬어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는데 하도 좋다고 하길래 용기 내서 주문했죠. 지금은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창원에 사시는 67세 김정수님은 요즘은 택배 회사에서 포장도 잘해서 보내주니까 아무도 모르게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엔 택배 기사님 얼굴 보기도 민망해하시는데 이젠 당당해요. 건강한 일이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욕구의 강도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 김민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38%가 폐경 전보다 선교기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의 성욕은 아주 소량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호르몬은 폐경 이후에도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수진 교수는 많은 분들이 폐경 후에는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자유로움을 느끼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29%가 폐경 후 오히려 욕구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대에도 여전히 그런 욕구를 느낀다는 응답이 37%를 넘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5세 한명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나를 돌볼 틈이 없었지. 이제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은 것 같아. 한명숙님은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도 은퇴해서 각자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를 느끼는 것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신적, 정서적 외로움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공허함을 이런 방식으로 채우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정희 교수는 중년 이후 여성이 느끼는 성적 욕구는 단순히 생리적 현상을 넘어 그들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생 엄마와 아내 역할만 해온 여성들이 비로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싶어 하는 욕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자기 돌봄 셀프케어로 해석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조영희님은 남편이 5년째 자신에게 무관심하지만 여전히 여자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욕구를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희님은 최근 같은 고민을 가진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모임에 나가보니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가끔 같이 쇼핑도 가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여성들의 마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내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거는 설령 안다고 해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82%가 아내에게 그런 욕구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7%는 안다고 해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남성들은 보통 50대 이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그 시기에 오히려 욕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 부부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62세의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목욕을 오래 하길래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철수님은 최근 아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요즘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젊은 애들이나 읽는 로맨스 소설을요. 처음엔 그냥 취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충청도에 사시는 65세 방영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봐요.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요. 처음엔 드라마 보는 줄 알았는데 화면을 보니 뭔가 다르더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욕구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산의 한 부부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이수정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부부의 상담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이 문제 때문인데 많은 경우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수정 상담사에 따르면 문제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아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솔직한 대화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신과 김영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면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체내에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함께 분비되어 통증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후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제주도에 사시는 64세 양미경님은 최근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이 방법을 이용한 후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신진호 교수는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면역글로불린 A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효과는 혼자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평균 3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욕구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은 오히려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훨씬 개방적입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아예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적인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웨덴의 노인 요양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며 필요시 전문적인 상담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혼자 끙끙 앓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강릉에 사시는 69세 신의자님은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이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나이 들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혼자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67세 김순희님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입하기가 두려웠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조언도 해주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를 받던 여성들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요즘은 전문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폐경 상담 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도 중년 여성의 성 고민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이명선 원장은 요즘 50대 이상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변화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세대 남성들은 아내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8세 정동철님은 아내가 요즘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구의 한 부부 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박미영 상담사는 처음에는 남편분들이 무척 당황해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오히려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부부들의 사례를 보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66세 동갑내기 부부 김태호. 최순례님은 작년에 이 문제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김태호님은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순례님은 처음에는 남편에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니 남편이 생각보다 더 많이 이해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쇠는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7%를 차지합니다. 20년 후에는 이 수치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앞으로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더 개방적이고 건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하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더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경 클리닉에서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성상담을 병행하고 심리상담센터에서도 중년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욕구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목욕을 오래 하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것이 단순히 취미나 습관의 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추궁하거나 문제를 키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성분들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욕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해서 모든 욕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만큼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고 이해하면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대부분의 부부들은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터놓게 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며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근우, 박영자님 부부는 71세 동갑내기로 부천에 사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많고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개인의 욕구 해소를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이 개선되며 자신감이 회복되어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잠도 더 잘 자고 기분도 좋아지며 심지어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64세 한미선님은 이 방법을 알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 줄었고 밤에도 잠도 잘 자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숙님은 예전에는 이유 없이 짜증을 냈는데 요즘은 화를 내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훨씬 밝아졌다고 하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열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정하지 말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하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며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 가져야 할 때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솔직해지세요. 비록 예전에는 그것에 관심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충만한 노년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행복하고 가벼운 삶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받는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여기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감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지만 누구나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인생의 한 부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단순히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여정에서 계속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많은 남성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여성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분명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다운 노년을 기원합니다.